유린이들의 멘탈 강화 방송 돈다방 미쓰리 3월 19일 일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을 전해드릴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물론 일요일 방송은 다가오는 한 주 동안의 증시 일정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이긴 하지만요. 어느새 눈 떠보니 이제 3월 하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3월의 3분의 2 그 시간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준비해 봤는데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미쓰리만큼 힘든 시간 혹은 미쓰리보다 더 힘든 시간 아니면 덜 힘든 시간을 보낸 경험을 모두 갖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고통은 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100% 매일매일 행복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저는 맨 처음에 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시점에서는요. 복수를 생각했습니다. 그냥 제가 그 상황에 놓여진 것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고 나를 그렇게 만든 사람을 복수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가장 최고의 복수는 성공이다. 또 이 말에 꽂혀가지고 빨리 성공하고 싶어서 또 아둥바둥 하며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또 시간이 지나서 지금 현재 미쓰리는 성공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이 그냥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 긴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자꾸만 어떠한 제가 생각했던 대로 어떤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 그때가 되면 아니면 분명히 예상했던 거와는 달리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지거나 꼭 일이 아니어도 좀 불편한 사람이랑 또 마주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겪을 때마다 2008년도 제가 힘들었던 시간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게 좋게 포장하면은 글쎄요. 그때 생각했던 초심을 잊지 말자 그런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의 어떤 기준점,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다시 돌아가게 되는 시간은 2008년이거든요. 2008년도 그때부터 다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냐면 지금 3월 이제 오늘이 19일이니까 내일부터 3월 하순에 들어가게 되는데 매주 일요일 방송은 다가오는 한 주에 발표되는 경제지표, 앞으로 다가오는 한 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보는 시간인데 많이 어렵죠. 그죠? 글쎄요. 많이 어렵다라기보다 우리는 그냥 한낱 인간이고 한 명이 주린이다 보니까 다가오는 거 그냥 우리가 견뎌내는 것밖에 없지만 그래도 이 시점에서 한번 3월 초로 돌아가서 그때는 어땠었지? 한번 이 생각을 한다면 뭔가 지금 현재 상황이 조금 객관적으로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어쩌면 조금 더 나아가서 미래가 보일지도 모르는 그런 힌트를 얻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다가오는 한 주에 대한 증권사들의 증시 전망을 좀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는 17포인트 상승해서 239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하다가 2400포인트를 이제 코앞에 두고 있죠. NH투자증권에서 제시한 코스피 예상 밴드는 2300에서 2450포인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금융 리스크 우려감 잔존하고 있고 FOMC 회의 앞두고 관망 심리가 좀 확대될 것 같다. 자, 증시의 호재는 FOMC에서 비둘기파적 발언을 기대한다라는 점, 그리고 중국의 리오프닝, 더불어 경기 부양감, 이게 증시의 호재라고 보고 있고요. 증시의 악재는 여전히 미국의 은행 위기 확대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SK증권 같은 경우는요. 2400포인트 회복은 되겠으나 그 이후에 1월과 2월 같은 강세장은 어려울 것이라고 했는데 글쎄요. 1월달 증시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었습니다만 2월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까다로운 증시였고요.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2월 한 달 동안
다우지수가 무려 4.19%, S&P 500이 2.61%, 나스닥이 1.11% 하락한 증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2월달 강세장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자, 증시 이렇게 그냥 전망해 보고요. 우리는 이제부터 뭐 증권사들이 그 의미 없는 뭐 맞추지도 못하는 그런 전망에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우리는 무언가 힌트를 얻어내기 위해서 3월 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일 3.1절 우리나라 증시는 열리지 않았죠. 그 당시 분위기는 어땠냐면 고용지표 기다리고 3월달 FOMC 회의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2월 달에 발표된 1월 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덜 둔화됐고 그리고 다른 경제 지표들이 고개를 드는 바람에 3월 초에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계속하지 않겠는가라는 분위기가 전반적이었습니다. 뭐 그래도 3월 달에 25bp 금리 인상 하겠지 뭐 이런 분위기가 어느 정도 이어갔죠. 제가 3월 초에 여러분들께 가장 많이 전해드린 얘기는 뭐냐면 2월 달과 3월 달 달력을 겹쳐 놓으면 똑같다. 데칼코마니처럼. 물론 2월 달은 3월보다 일수가 좀 적긴 하지만 똑같죠. 그런데 2월 3일에 1월 달 고용지표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3월 3일은 고용지표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매 월마다 그 전달의 고용지표를 빨리 확인하고 그 고용지표를 통해서 앞으로의 뭔가 예상을 그릴 수 있는 여유가 있었는데 3월 달은 3월 3일이 아니라 3월 10일 그러니까 초선을 다 보낸 다음에 3월 중순 시작에 2월 달 고용지표를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그 2월 달 고용지표를 확인한 다음에 그거를 제대로 분석하기도 전에 2월 달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소매 판매를 확인하고 이건 뭐지 하면서 분석하는 가운데 3월 달 FOMC 회의가 열린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가장 많이 전해드린 얘기는 뭐냐면 3월 10일까지 고용지표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자. 뭐 이거였습니다. 그냥 파도에 몸을 좀 맡기자. 뭐 이런 분위기였죠. 왜냐하면 지금과 같은 분위기에서 2월 달에 발표된 1월 달 경제 지표가 막 반등하고 소비자 물가 지표도 덜 둔화되고 이런 상황에서 뭔가 방향성을 잡기가 굉장히 애매모호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2월 달 고용 지표도 3월 10일 돼야지만 확인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고용지표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소매 판매를 또 소화시켜야 되는 굉장히 부담감을 우리가 겪어내야 되기 때문에 3월 10일까지는 그냥 마음을 비우고 그냥 닥치는 대로 한번 견뎌보자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상원은행위원회 하원은행위원회에 출석을 했죠.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그때 발언한 멘트들이 뭐였냐면 최근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왔다. 최종 금리가 이전 예상보다 높아질 것이다. 3월 달에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놨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하자마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막 4% 육박하고 막 난리 부르스를 쳤었죠. 제가 근데 그때도 여러분 미국은 경제가 지금 좋지 않습니다. 고용지표 좋은 거? 경제가 안 좋아질 거를 걱정해서 미국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취업전선에 뛰어들어서 그런 거예요.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뉴욕 증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그러니까 제대로 시장을 보지 못하고 제대로 금리 결정을 못하는 경제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입에
쏠렸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오로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의 입에서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시가 되자 주식시장이 막 또 인플레이션 관련 연준의 금리 인상 지속 이런 이슈로 힘들어했습니다. 힘들어했지만 뉴욕 증시는 크게 빠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3월 8일 베이지북이 발표가 됐는데요. 뉴욕 증시에서는 이 베이지북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쓰리가 이때 어떤 얘기를 해드렸냐면 여러분 경제는요 무조건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이라는 녀석은 똑딱똑딱 하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시간 가치가 돈에 이자든 뭐든 이렇게 묻어내기 때문에 무조건 경제는 앞으로 나아가야만 좋아지는 거고 제자리에 있는 거는 둔화되는 거다라는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가스라이팅 해드렸죠. 자, 뉴욕 증시에서는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뉴욕 증시는요, 오로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들, 50bp 금리 인상 가능성, 최종 금리가 이전보다 높아질 거라는 거, 최근 경제 지표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에 꽂혀 있는데, 미쓰리는 여러분들에게 베이지북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연준 관할 12개 지역의 경기 동향을 표시한 겉표지가 베이지 색깔 책이 바로 베이지북입니다. 그런데 12개 지역 중에서 6개 지역은 완만한 속도로 확장되고 있기는 한데 나머지 6개 지역은 변함이 없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경기 둔화인 거죠. 경기 둔화. 그죠? 최소한 50%는 완만한 속도. 근데 그 완만한 속도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경제는 여러분 결국 속도감입니다. 속도감. 그런데 12개 지역 중에서 6개 지역은 완만한 속도래요. 이것도 뭔가 더디다는 느낌, 천천히 가는 느낌. 그리고 나머지 6지역의 경기는 변함이 없다. 50%의 지역에서 경기 둔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미쓰리가 여러분 지금 미국은요 경기 둔화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경기 침체라는 표현을 잘 안 쓰는 이유는 뭐냐면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증시에 주는 어떤 충격도 있지만요. 지금 그래도 미국의 고용 지표는 그나마 잘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미국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거일 수도 있지만 이걸 약간 다른 식으로 해석하면 뭐냐면요. 그나마 경기 둔화이기 때문에 취업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거라는 거죠. 경기 침체는 아예 일할 수 있는 자리조차 없어지는 것을 저는 침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지금 미국은 그냥 경기 둔화라는 정도의 표현만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경기 둔화가 이제 좀 지속이 되는 건지 아니면 경기 침체로 넘어갈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겠죠. 자, 그렇게 미쓰리는 3월 8일 발표된 베이지북을 보면서 보세요. 미국 경제 좋지 않다니까요. 미국 경기 둔화라고요.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3월 9일 목요일 날 이때 발표된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8주 만에 20만 명 위로 올라왔다. 이런 기사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제가 방송에서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가산자산 전문 은행인 실버게이트가 재정난으로 청산을 선언했다. 이 실버게이트가 뭐하는 회사냐? FTX, 코인베이스, 크립토닷컴, 그다음에 제미니 등과 거래하면서 가상자산을 달러화 혹은 유로화로 바꿔서 보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재정난으로 청산을 했습니다. 1월 달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야후 이런 큰 기업들이 10,000명 넘는 감원을 했을 때 여러분 경제가 좋으면요 절대 기업은 감원을 하지 않습니다. 특정 기업이 방만한 경영을 해서 그 특정 회사가 망하면서 감원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몇 개 회사가 감원을 하는 경우는 경제가 좋을 때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죠?
제가 그래서 1월 달부터 미국은 아무리 고용지표를 좋다고 떠들어대는 전문가들이 있었지만 미쓰리는 계속 미국은 경기 둔화입니다라고 외쳤었죠. 그러다가 실버게이트가 재정난으로 청산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이제 그 이후에 충격을 주는 바로 이 실리콘밸리 뱅크 모회사인 SVB 파이낸셜이 채권 판매에 따른 손실을 메우고자 22억 5천만 달러 자금 조달 계획을 발표합니다. 즉 증자를 발표했어요. 근데 이 증자에 실패했고 이 증자에 실패하면서 일명 실리콘밸리 뱅크 우려감이 뉴욕 증시를 지배하기 시작했고 그 금융권의 우려감이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제시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입을 꽉 다물게 했습니다. 50bp 금리 인상 타령 꺼내지도 마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요. 실리콘밸리 뱅크의 모회사인 SVB 파이낸셜이 왜 이렇게 힘들어졌느냐? 채권 판매에 따른 손실이 커졌다라는 거고요. 채권 판매에 따른 손실이 뭐냐? 제가 이때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터졌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실리콘밸리 뱅크는 대부분 국채를 갖고 있었다. 이런 말씀 전해드렸죠. 채권 판매가 잘못돼서 채권 판매 손실이 커졌다. 이 근본적인 이유는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쭉 이어갑니다. 스토리가. 이렇게 채권 판매에 따른 손실을 메우고자 증자를 하려고 했는데 증자 실패하고 실리콘밸리 뱅크가 폐쇄가 되니 많이 하니까 갑자기 이제 아주 급하게 스피드하게 연방 정부가 개입을 합니다. 그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가운데 3월 10일 드디어 2월달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이미 이때는요. 고용지표가 중요하지 않아요. 실리콘밸리 뱅크에 시장이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정심을 가지고 2월달 고용지표를 슬쩍 들여다보면 2월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는 31만 1000명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예상치는 22만 명 정도 됐는데 예상보다 잘 나왔어요. 그럼 과연 고용이 좋은 거냐?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2월달 고용지표에서 특이점이 뭐가 하나 있냐면 실업률이 전월 대비 0.2% 증가됐다라는 점.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를 딱 빼놓고 본다면 2월달 고용지표는요. 분석하기가 굉장히 애매했습니다. 왜냐하면 1월달 고용지표는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51만 7천 명 증가했다고 했는데 2월달에 31만 1000명이 증가했지만 1월 대비는 적잖아요. 아무리 1월달 계절적인 특수가 있다고 해도 수치적으로 봤을 때 1월보다는 부진한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의 증가폭이었고 뭐 그래도 예상보다는 잘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실업률은 증가됐고 아주 분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애매모호한 성적표를 내놓은 게 바로 2월달 고용지표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뉴욕 증시는 고용지표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실리콘밸리 뱅크 저 사태 봐봐. 이렇게 금융권의 위기 쪽으로 고개를 돌려놨습니다. 자, 그렇게 고용지표 발표되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시그니처 뱅크가 파산했습니다. 실리콘밸리 뱅크 문제가 터지자 미국 연방정부가 바로 개입해서 해결을 한다라고 했고 그런데 그 다음에 뭔가 도미노식으로 시그니처 뱅크가 파산하고 또 이것도 어떻게 좀 잘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스위스 은행인 크레딧 스위스가 유동성 위기를 맞이했다고 하고 또 이 크레딧 스위스는 스위스에서 뭔가 자금을 조달해서 뭔가 이거를 막아보려고 했는데 또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우려감이 다시 커지고 여기에다가 소형은행은 웨스턴 얼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신용평가사 피치가 부정적 관찰 대상이다라고 신용등급을 강등하면서 지금
뉴욕 증시는, 글로벌 증시는 미국의 중소형 은행의 어떤 부실화가 유동성 위기까지 확장시키는,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 머릿속에 크게 남아있는 그 트라우마, 2008년도 금융위기 트라우마를 다시 끄집어내게 하고 있습니다. 신용평가사 피치 같은 경우에는요, 웨스턴 얼라이언스도 마찬가지지만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같은 경우도 지켜보고 있다, 신용등급 하향할 거다, 이렇게 하고 있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태 속에서 2월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죠. 자, 6.0% 나왔습니다. 둔화폭이 0.5% 둔화됐어요. 지난달에 0.1% 둔화된 것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둔화된 거고요.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둔화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요, 3월 1일부터 3월 19일까지 3월 초순과 중순을 쭉 한번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서 정리가 좀 되셨나요? 그림이 좀 그려지셨나요? 자, 다가오는 한 주 동안 가장 중요한 3월달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요, 25bp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고 동결을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25bp를 인상하든 동결을 인상하든 아마 연준은 욕을 바가지로 먹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연준이 25bp 금리 인상을 해버리면 금융위기 이거 걱정 안 하냐? 뭐 이렇게 욕먹을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금리를 동결하면 야, 인플레이션 안 잡냐? 이렇게 쌍욕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유동성 위기가 생긴다는 얘기는 일단 국제유가 다운시켰죠. 그다음에 심리를 다운시키면서, 그리고 어딘가 빵꾸난 돈을 메꾸기 위해서 추가 자금이 들어가고 이런다는 얘기가 뭐냐면 결국 유동성 자산 이 버블이 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됐던 1월 달 관련 경제 지표들이 반등했었는데 이제 다시 고개를 우하향으로 내리고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미국의 중소형 은행, 물론 스위스의 크레딧 스위스 이 우려감도 마찬가지지만 이 금융권 위기가 2008년도 같이 큰 사건, 크게 터지지는 않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아주 적당하게 연준을 금리 동결시키면서 금리 동결 카드도 쥐어주게 하면서 유동성 버블도 꺼뜨리게 하는 일타 쌍피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금리 동결을 하면 유동성이 다시 출렁거리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 걱정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그런 구간이 아니라요. 지금은 경기 둔화에서 경기 침체로 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를 동결한다고 유동성이 다시 출렁거리는 게 인플레이션이 출렁거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번에 금리를 만약에 동결을 한다면 미국이 경기 둔화이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시선이 다시 돌아갈 겁니다. 자,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신규 주택, 기존 주택 판매, 그리고 3월달 캔자스시티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 뭐 이런 경제 지표들이 발표될 텐데 최근에 발표된 경제 지표처럼 2월과는 달리 다시 3월에 발표되는 2월달 관련 경제 지표는 고개를 떨굴 겁니다. 게다가 이제 4월은요, 2023년 1분기 어닝 시즌에 돌입하는데 어닝 시즌 그렇게 많이 기대하지 않습니다. 어닝 시즌에 기대가 된다면은 만약에 연준이 금리 동결했을 때 어닝 시즌이 좋을 것이다라고 맞물려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겠지만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를 보면서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서 이제 분위기는 연준이 금리를 25bp 인상하든 동결을 하던 미국의 경기 둔화로 시선이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자극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또
데일리 시황은 다시 정리해 드리고요. 저는 오늘 여기서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5분 내로 끊어야지만 유튜브로 올라가니까요. 자,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화요일 돈다방 미스리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